자, 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파트 표준원가 이론 문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78페이지예요. 1번 표준원가 계산제도를 이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일단 표준원가나 아니면 이제 앞에 있던 정상원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사전적 원가 계산제도예요. 사전적 원가 계산제도를 하는 이유는 물건을 만들고 나서 이제 발생하는 원가를 보게 되면은 만들기 전까지는 그런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기 전에 미리 원가가 얼마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만들고 나서 원가가 얼마가 발생했구나. 그러면 얼마가 낭비됐다 혹은 얼마가 절약됐다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사후에는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쳐볼까 라는 이제 제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계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전적 원가 계산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원가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으니까 계산에 대한 신속화 하실 수 있고요. 다음, 그러고 미리 이제 원가를 정한다라는 거는 회사의 원가를 미리 편성한다. 그럼 말을 반대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고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정상원가랑은 다르게 정상원가는 제조간접비에 대해서만 이제 사전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다 사전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집에 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의 동생분들 죄송합니다. 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동생한테 야,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다 줘. 그러고서 제가 5천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왔는데, 예를 들어서 붕어 싸만코를 하나 사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사왔는데 동생한테 야, 잔돈 내놔 그랬더니 그 붕어 아이스크림 5천 원이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요즘 편의점에서 붕어 아이스크림이 1,8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아이스크림 가격이 대략 얼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5,000원을 줬는데 당연히 난 남겨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내 동생은 가서 5,000원을 다 쓰고 왔대요. 그러면 둘 중 하나겠죠. 동생이 삥땅을 쳤거나 아니면 동생이 가서 호갱이를 당했거나 되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 동생한테 야, 일로 와. 너 삥땅 친 거 다시 내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통제할 수 있다. 혹은 가서 아저씨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가격이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 되셨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표준원가 계산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되셨죠? 그러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표준원가에서는 어디랑 이제 비슷한 얘기가 되시냐면요, 재료비랑 비슷한 얘기가 돼요. 다음 아래 갈게요. 자, 다음 2번 갑니다. 표준원가 계산을 실제 원가 계산과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표준원가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상황에서 설정된 목표 원가가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달성 가능한 추정치이다. 아니에요. 반대예요, 이 말은.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떤 말이냐면은 아까 말했던 이제 아이스크림 얘기를 계속 해보면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붕어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이 붕어 아이스크림이 아이고 아까 제가 1,800원 정도 한다 그랬죠? 지금 판매가가 1,800원. 근데 실제로 만들 때는
이 원가가 1,800원이 안 들어갈 거예요. 이 만드는 원가가 1,800원이면은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득을 하나도 못 볼 거 아니에요. 되셨죠? 그래서 가정을 할게요. 이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5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되셨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 붕어 아이스크림이라는 재료를 사기 위해서 외부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지금 얼마? 1,800원. 근데 이 물건의 실질적인 원가는 얼마? 500원. 되셨어요? 그럼 회사 내에서 물건을 구입해오는 직원한테 야, 너 밖에 나가서 시장에서 보통 거래되는 붕어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1,800원이니까 1,800원 정도에 사와 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상황에서 설정된 원가. 이해되시죠? 근데 회사에서 직원한테 야, 너 밖에 붕어 아이스크림이 1,800원에 거래가 되는데 가서 원래 원가인 500원에 사와 라 그러면은 편의점에서는 사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아니, 못 사겠죠. 편의점에서는. 이해되세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직원은 만약에 500원에 사오라 그랬으면 편의점에서는 이 아이스크림을 사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되셨어요? 그러면 저 아이스크림을 500원에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적인 뒤에 넘어가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상적인 원가를 너무 강조하시게 되면은요. 직원들이 피곤하고요. 다음에 직원이 계속 편의점에 가서 계속 딜을 봐야 될 거니까 거래처하고 관계도 악화되실 수 있고요. 직원의 일하고 싶은 마음가짐 이런 것도 떨어지실 수 있어요. 어차피 못 사는 원가인데 이걸 어떻게 사?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인 원가를 강조하시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표준원가라는 거는 이상적으로 달성 가능한 원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원가예요. 되셨죠? 그래서 1번 틀리셨고요. 2번 갑니다. 2번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변동예산 및 책임회계 제도를 결합함으로써 성과 평가를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해 봅시다. 자, 직원한테 가서 야, 붕어 아이스크림이 외부에서 한 1,800원 정도에 거래되니까 너 가서 사와. 라 그랬는데 이 직원이 죄송합니다. 이 직원이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딱 봤더니 편의점에서 지금 원뿔 원 세일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1,800원이면은 아이스크림을 2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직원이 가서 1개 살 돈으로 2개를 사왔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한테 야, 잘했다. 너 원뿔 원 시기에 맞춰서 너가 잘 갔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회사 입장에서는 구입하는 원가를 절약했으니까. 그래서 성과평가 자료로도 사용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맞고요. 다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 분석에서 중요한 불리한 차이들은 모두 조사해야 되나 중요한 유리한 차이들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건 뭐 읽어봐도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불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 다 조정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리한 차이라고 올해 유리한 차이가 났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유리한 법은 없거든요. 되셨죠? 하나 더. 그럼 이제 설명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아래로 내려갈게요. 아까 표준원가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상황에서 설정된 원가라 그랬었죠. 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원가라는 거는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시장조사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 원가를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될 거예요. 되셨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제가 이제 붕어 아이스크림이 편의점에서 한 1,800원 정도 해요. 제가 저거를 매주 여자친구네 이제 집에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신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사다 드리는데, 이제 데이트하고 나서 맨날 이제 제가 편의점 가서 하나씩 사다 드려요. 그래서 가격을 아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면은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20 몇 년 전인데, 그 당시에는 편의점도 사실 거의 없었고요. 그때는 이제 슈퍼겠죠. 동네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이 보통 그때는 얼마 정도 했었냐면은 한 300원, 2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되셨죠? 그럼 그때 아이스크림 가격과 현재 20 몇 년 뒤에 이제 아이스크림 가격의 차이가 있죠. 왜냐면은 화폐 가치가 바뀌니까 점점. 그래서 20년 전에 아이스크림에 대한 시장 조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회사가 아이스크림 원가를 측정해 놓고, 그래서 표준 원가를 측정해 놓고, 그 뒤에 한 번도 그런 것 시장 조사 등을 안 해서 원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했다면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표준 원가는 외부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는 원가인 거예요. 현재는 200원에 거래되는 게 아니라 1,800원에 거래가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변경해 줘야 된다. 되셨죠? 자, 아래 갑니다. 그 얘기가 이제 3번에 있어요. 3번. 다음 중 표준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표준원가는 일단 사전에 결정이 되면은 가능한 변경 또는 조정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방금 계속 설명드렸죠. 다음 2번. 원가 요소의 표준은 수량과 가격에 대해서 설정한다.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이 표준 원가는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은, 저는 계속 지금 물건을 매입하는 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매입할 때 표준 원가와 다음에 매입할 때 실제 원가를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더 싸게 샀다. 그럼 어이구 잘했다가 되는 거고, 만약에 회사가 생각한 것보다 직원이 너무 비싸게 샀다. 그럼 야, 다시 가서 다시 흥정해와. 다시 딜해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태고요. 두 번째,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물건을 생산할 때 표준 원가와 다음에 생산할 때 실제 원가가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이제 실제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건을 하나를 만드는데 원재료가 회사 입장에서는 3개가 소비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붕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붕어 아이스크림에 팥 들어가거든요. 팥이 붕어 아이스크림 한 개당 3kg씩 소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되셨어요? 붕어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 팥이 들어가는데, 팥이 회사 입장에서는 3kg이 사용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 보니까 팥이 5kg가 실제로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더 들어갔죠. 이럴 때 왜 더 들어갔는지 회사 입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회사가 표준원가 설정을 잘못했다면 수정해줘야 될 거고, 만약에 회사가 표준원가 설정을 잘했는데 직원이 재료를 운반하다가 떨어뜨리거나 해서 그 재료를 못 쓰는 상태가 돼서 재료가 낭비됐다라면은 그 직원한테 주의를 줘야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수량도 표준원가가 있고 다음에 가격도 표준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아래 3번은 위에 설명을 드렸고 4번도 위에 설명을 드렸어요.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 답안에 가는 게 1번.
자, 아래 가볼게요. 자, 4번 갑니다. 4번. 실제 원가 계산을 하던 3일은 새롭게 표준 원가 계산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관리부서의 실무 담당자들은 표준 원가 계산 제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표준 원가를 도입하면은 차이 분석을 실시하는데 차이 분석의 결과는 단기에만 유용하며 차기의 표준이나 예산 설정에 피드백이 되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다라면 표준원가를 하지 않지 않을까요? 이게 올해만 쓰고 내년에는 못 쓴다? 그러면은 표준원가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되셨어요? 어차피 1년밖에 못 쓰는데 이걸 왜 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라지. 되셨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 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물건을 얼마에 구입했었는데 현재는 얼마가 됐다. 그럼 비교를 해서 현재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하실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서 과거 자료는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바로 강부장이고. 2번 표준원가의 달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 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게 이상적으로 계속 강조를 한다는 얘기죠. 제품의 품질을 희생시킬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원재료를 회사 입장에서는 100원이면 구입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외부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원재료는 300원인 거예요. 최저 300원. 그래서 회사에서 야, 너 이거 100원에 사와, 100원에 사와 라고 직원들한테 강요를 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결국 그 원재료를 못 사니까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냐면 차선책으로 이 원재료보다 품질이 떨어지는데 물건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구입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재료의 가격은 낮아질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그렇게 구입을 하면은 가격 차이 면에서는 달성을 했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원재료를 구입하게 되면은 제품을 생산할 때 생산된 제품이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제품을 생산할 때 원재료를 2개만 넣으면 될 거를 예를 들어서 5개를 넣는, 품질이 떨어지니까 그런 상태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납품업체에 표준원가를 기초로 원가 절감을 요구할 경우 관계가 악화되실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는 게 얼만데 그걸 너무 많이 깎아달라고 계속 쪼르게 되면은 거래처에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 계속 마저 갈게요. 아까 설명드린 건 앞에, 다음에 지금 방금 얘기한 건 뒤에. 자, 정대리, 표준원가는 기업 내적인 요소나 기업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수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장조사 계속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사후에 관리하지 않을 경우 원가 계산에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표준원가는 사전에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지만 표준원가의 산정에 객관성이 보장되기 힘들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해 볼까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느 지역에는 뭐 편의점이 없는 곳은 없겠지만 그 주변에 편의점보다는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 있죠. 요즘 이제 뭐 무인 시스템 갖춰놓고서 아이스크림만 파시는 뭐 그런 할인 매장들 있잖아요. 그게 훨씬 많고, 또 어떤 지역에는 그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은 하나도 없고 편의점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이 많은 곳에 사는 직원이 아이스크림의 시장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아이스크림 가격보다도 싸게 표준원가를 측정해 올 거예요. 시장 조사를 했을 때. 편의점이 이제 많은 곳 주변에서 사는 이제 직원 같은 경우는 시장 조사를 해서 표준원가를 결정한다 그러면 그 직원 입장에서는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표준원가를 측정해 오게 될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이 보장되기가 힘들어요. 본인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혹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되셨어요? 측정하는 원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죄송합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왜? 뭐 주변에 발로 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서 물건을 많이 사볼 수도 있는 거고.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1번. 되셨죠? 자, 아래 5번 가볼게요. 아침이라 계속 목이 자꾸 갈라지네요. 자, 5번 갑니다.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의 한계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표준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객관성이 보장되어 힘들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오케이, 방금 위에서 했죠? 2번 표준원가의 적정성을 사후에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래 원가의 계산에 왜곡될 소지가 있다. 위에서도 했고요. 3번 표준원가 계산제도는 표준원가 계산제도를 채택할 경우 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표준원가는 계량적인 정보, 즉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틀리셨어요. 되셨죠? 계량적인 정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이시고요. 4번 예외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양적인 정보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질적인 예외사항을 무시하기가 쉽다. 오케이. 그래서 방금 이제 수량적인 얘기 했었죠. 그래서 수량적인 계량적인 정보만 판단하기 때문에 되셨죠? 기준이 없다라면은 예외적인 이제 사항들은 무시되기가 쉽다. 오케이. 다음 아래 자 6번 다음 중 표준원가와 표준원가 계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표준원가 계산제도는 원가 절감을 위한 원가 통제를 포함한다. 방금 위에 1번 할 때 했고요. 표준원가에 근접하는 원가 항목보다 표준원가에서 크게 벗어나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오케이. 다음 또 갑니다. 크게 벗어난다라는 거는 줄여줘야지 회사 입장에선 유리할 수 있겠죠. 다음 3번 표준원가 계산제도를 사용하면은 기장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미리 원가를 예상하고서 기장을 해놓고 나중에 실제로 발생한 부분과 차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기장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실 수도 있고요. 4번 이상적인 표준을 표준원가로 설정하면은 종업원에게 강한 동기부여. 이거 아까 앞에 설명드렸죠. 이상적인 걸 너무 강조하시면 종업원들의 동기가 떨어지실 수 있습니다. 답안에 가는 거 4번이시고요. 다음 아래 7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표준원가 종류는 무엇일까요? 기존의 설비와 제조 공정에서 정상적인 기계장치의 고장, 정상 간무, 근로자의 휴식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선의 조건 하에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목표 하에 이상적 보이시죠? 답안에 가는 거 4번. 다음 아래 마무리 8번. 다음 표준원가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표준의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원가 관리에 더 적합할 수 있고 예산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상적 표준이다. 아니죠. 제가 기본적으로 표준원가는 현실적 표준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었어요. 되셨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원가다라고 아까 앞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 답안에 가는 거 1번 바로 틀리셨고요. 자, 2번 차이 분석 시 일반적으로 불리한 원가 차이를 발생시켜 종업원에게 동기부의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동기부의 역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건 이상적 표준이라 그랬죠. 다음 3번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비교적 장기간 과거 실적치를 통계적으로 평균하고 미래 예상 추세를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은 정상적 표준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과거 실적치를 통계적으로 해서 계속 이제 수정해 줘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비교하면서 계속 수정을 한다. 4번 표준원가 계산제도에서 표준원가는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표준을 의미하며 적혀있네요. 표준원가 계산제도에 대해서 표준원가는 현실적 표준을 의미하며 겹쳤네요. 다음 실제 원가와 현실적 표준의 차이는 정상에서 벗어난 비효율을 의미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정해 줘야 된다. 되셨죠?
그래서 표준원가 말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계산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